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단력 선도 및 굽힘 모멘트 선도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포 하중과 어떤 집중 하중이 이제 이점에 작용을 하는 다음과 같은 이제 빔에 있어서 이제 외팔보에 있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A, C, D, E, B라고 하는 이제 이 빔을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점에 작용한 그 하중 10kPa를 파스칼이 아니라 10kP를 일단 이제 D점까지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동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다루었던 이제 힘의 전달성의 원리에 의해서 먼저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제 이점까지 이동을 시키면 이제 그 10kP 곱하기 이 피트를 하면 이제 그 모멘트와 이제 이 하중은 그대로 이동이 되게 되고, 일단 방향은 원래 이제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해야, 원래는 이제 실제 그 이쪽으로 작용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하중과 이제 이렇게 그 이쪽 이점에 작용한 하중에 의해서 이제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그 자유물체도로 도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D점에 이제 커플 모멘트 그 20kP 곱하기가 아니라 20kPt와 이제 집중하중 10kP를 D점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팔보 문제는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별로 여러 가지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반력을 구해서 이제 각각의 부분별로 잘라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풀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외팔보 문제는 이제 뭐 하나의 뭐 집중 하중만 작용을 하든지 혹은 이제 하나의 분포 하중으로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반력을 안 구하고도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또한 이제 분포 하중이 이제 균일 분포 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와 또한 불균일 분포 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균일 분포 하중에 대한 것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 구간별로 이제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그 후크의 법칙에서 다루었던 이제 충격 문제에서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각 부분별로 잘라서 이제 각각의 구간별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그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력은 이제 뭐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값으로 구해졌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피트까지의 어떤이 아니고 이제 AC 구간에 대한 우리가 그 전단력과 이제 굽힘 모멘트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일단 AC 구간에 있어서 어떤 임의의 그 점을 이제 1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단면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작용을 하는 이제 전단력과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가 바로 이제 AC 구간에 이제 작용을 하는 그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단력의 그 플러스 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분포 하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포 하중으로 그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구간을 잘라서 우리가 고려를 할 때는 다음에 집중 하중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단력과 그 굽힘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면 그 이제 집중하중으로 우리가 그 환산을 하면 일단 균일 분포 하중으로 이제 3kPa/f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집중하중으로 고치면 결국 분포하중은 이제 분포하중 곱하기 이제 균일 분포하중일 때는 분포하중 곱하기 이제 그 길이만큼을 해주면 이제 집중하중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3x라는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고 그 집중하중이 이제 작용하는 작용점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제 작용점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멘트를 이제 계산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이제 균일 분포하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사각형의 도심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전체 길이가 x였기 때문에 이제 2분의 x인 지점에 이제 3x라는 집중하중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중하중으로 고치면 더 이상 이제 분포하중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분포하중으로 그림이 도시가 되어져 있지만 이제 집중하중으로만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는 이제 그 평형 방정식으로 각각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이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그마 fy는 제로라는 평형 방정식에서 아랫방향으로 3x라는 집중하중과 그리고 전단력도 마찬가지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전단력 V는 마이너스 3x 킬로파운드가 되게 되고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항상 이제 회전 지점은 이 잘린 부분을 회전 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집중하중에 의한 모멘트는 이제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게 되고 이제 계산값은 이제 3x 곱하기 이 거리 값을 곱해주면 2분의 x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모멘트는 굽힘 모멘트는 마이너스 1.5 x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점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 이제 선도에 있어서의 이제 방정식을 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CD 구간에 대한 그 이제 모멘트를 산출을 모멘트가 아니고 이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방정식을 알아보면 일단 이제 CD 구간이지만 이제 CD 구간이 가기 전에 임의의 부분을 이 지점에서 잘랐다라고 보면 일단 이 지점까지의 길이 값을 이제 앞서도 동일하게 x였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도 x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분포 하중까지의 이제 길이는 우리가 그대로 8피트를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일단 그 이제 분포 하중은 이제 전체 이제 분포 하중 값을 이제 집중 하중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3 곱하기 8을 하면 24kP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중심점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까지의 거리가 4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우리가 회전 지점은 이 부분이 회전 지점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집중 하중까지의 거리는 x 마이너스 이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다음에 집중 하중과 이 두 개의 그 이제 전단력과 이제 굽힘 모멘트를 이제 도시를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전단력 V는 이번에는 이제 x가 없어지고 바로 이제 전체 값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단력 V는 24kP가 되게 되고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24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이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그리고 모멘트 방향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구피 모멘트 m은 96-24x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B 구간에 대한 이제 전단력과 구피 모멘트를 알아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3부분에서 잘라서 이제 이쪽 우리가 초기 시작한 A점에서부터 거리 X를 둬도 되고, 혹은 우리가 이제 B점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우리가 반력을 구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 B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을 자르면 전단력과 구피 모멘트 방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V와 M을 산출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대로 이제 A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그 3부분 잘린 부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두고, 이제 집중 하중은 다시 이 부분이 4pt였기 때문에 집중 하중이 아니고 이제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바꾼 부분도 이쪽 부분이 4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x-4가 되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앞서와 동일하게 나올 건데 이제 추가된 그 집중 하중과 이제 커플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추가를 해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전단력을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34kP로 이제 x가 소거된 이제 상수값으로 나옴을 알 수 있고, 이제 커플 모멘트 m도 커플이 아니라 구피 모멘트 m도 우리가 앞서 산출한 값에다가 이제 20kPa 피트의 값을 이제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0kPa 피트를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이제 구피 모멘트는 226-34x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반대로 이제 P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x라 두고 이제 잘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셔도 동일한 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전단력 선도와 구피 모멘트 선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FD에 있어서 우리가 AC 구간에 대한 전단력 방정식은 마이너스 3x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인 다음과 같은 그 이제 직선으로 이제 그려짐을 알 수 있고, 즉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우리가 함수로 치면 이제 직선으로 그려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8피트가 되었을 때 값은 이제 x에 8을 대입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24kP가 나옴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AC 구간의 선도는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이 되어짐을 알 수 있고, 다시 우리가 CD 구간에 대한 선도는 이제 마이너스 24kP의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D점까지 갈 때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24kP로 일정하게 가고, 다시 이제 D점에 와서는 이제 10kP만큼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실제 계산한 전단력 값에서도 상수로 다음에 값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SFD를 작성을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그 방정식 없이도 바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반력을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선도를 통해서도 이제 B점에 대한 반력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34 킬로파운드로 이제 작용을 함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웹8보 문제는 이제 반력을 안 구하고도 선도를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쿠피 모멘트와 전단력의 이제 관계식은 우리가 이제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차로 나오면 2차가 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상수가 되었기 때문에 1차 그리고 이쪽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만 즉 이제 AC 구간의 그 선도만 이제 2차 곡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직선 구간이 나옴을 알 수 있고 물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1차, 2차, 1차, 1차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더 좋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게 여기가 이제 상수값이면 당연히 1차로 나옴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각각의 구간별 이 모멘트 값들은 우리가 실제 이제 다음에 구한 모멘트 방정식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서도 이제 이 부분의 값은 결국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8 곱하기 24 곱하기 이제 2분의 1을 해주면 이제 96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음수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마이너스 즉 이제 위로 볼록한 그 선도로 작성이 되어짐을 알 수 있고 혹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도 이제 분포 하중이 마이너스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 볼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이제 또 그 값의 변동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전단력 선도에 의한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의 값은 실제로 이 도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합한 값으로 계산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400이 아니고 148 킬로파운드 피트인데 그런데 이제 D점에서 우리가 이제 커플 모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커플 모멘트가 이제 시계의 방향으로 이제 그 20 킬로파운드 피트라는 커플 모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을 이제 감안을 해주면 다시 이제 이 값에서 20만큼을 빼주면 이제 마이너스 168 킬로파운드 피트가 되게 되고 하지만 이제 다음에 유의할 것은 이제 이 168 킬로파운드 피트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148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부분은 우리가 만일에 이쪽 반대쪽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 보시면 결국 이제 이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그 델타 m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48이 나옴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